60대가 되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질 거라고, 약 이름을 외우느라 머리가 복잡해질 거라고, 돈 걱정이 늘어날 거라고.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가장 힘든 건 그게 아니더군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있습니다. 검사도 받고 약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면 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에는 처방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몇 마디나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 먹으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누군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까?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고 누군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TV를 켜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소리는 나를 향한 게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소리일 뿐입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병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가장 힘든 건 따로 있더군요.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제일 힘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받았고 누군가 찾아오면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개인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일에 바쁩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더군요. 역할을 잃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말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없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 하는 말, 저녁에 나 간다 하는 말,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괜찮아. 전화는 2분도 채 안 돼요. 끊어집니다. 바쁘니까요. 일이 있으니까요. 애들 봐야 하니까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요즘 노인들의 외로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롭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까다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상이 빨라졌습니다. 모두가 바빠졌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됐고요. 그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아빠, 그 얘기 벌써 3번째예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65세 되던 해 이야기입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건강은 비교적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특별히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자식들은 주말에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마저도 5분을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뭘 결정할 때도 그냥 알려주기만 하지. 물어보지 않아요. 자식들이 이사를 갑니다. 아빠, 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동이요. 거기가 교통이 좋대요. 끝입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찬성하냐, 반대하냐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통보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제 어른이 된 자식들이니까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씁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떠나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져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68세 되던 해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견딜만 했습니다.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치료받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허리요. 선생님은요? 저는 무릎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병은 아팠지만 마음은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힘든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픈 걸 누구에게 말할까요? 배우자에게 말하면 또 아프네 하는 말만 돌아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면 병원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그럼 됐네요. 조심하세요. 끝입니다. 아프다는 게 단순히 신체가 아픈 게 아니더군요. 아픈 걸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아픈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허리가 쑤셔서요. 옆에 배우자가 자고 있습니다. 깨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같이 이야기 좀 해줄래? 그런데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내일 피곤할까봐, 짐이 될까봐, 또 아프냐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옵니다. 어젯밤에 잠 잘 잤어? 응, 잘 잤어.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말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 그래?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가 끝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동정과 공감은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안 됐네. 힘들겠다. 공감은 옆에 앉는 겁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런데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보다 아픈 걸 말할 사람이 없는 게 더 아픈 겁니다. 외로움이란 게 뭘까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나의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내가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내가 있어도 없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때, 그게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연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년에는 동료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아프거나 떠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긴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내 이야기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또 하네.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말을 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이 깨달음이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병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외로우면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그래요? 취미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하세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으면 진작 했을 겁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 나이에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새로 만난 사람에게 내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표면적인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날씨 좋네요. 네, 좋네요. 이런 대화가 외로움을 해소해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혼자라는 걸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사람 관계를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는 이웃들이 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잠그고 삽니다. 모두가 바쁩니다.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 대부분이 외롭습니다. 통계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빨라졌고 구조가 바뀌었고 역할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회사는 그만뒀지만, 비록 자식들이 바쁘지만, 비록 친구들이 줄었지만, 당신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당신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그 이야기가 필요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쓸모없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당신이 살아왔다는 것, 당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거창한 해결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겁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쁠 겁니다. 전화벨은 여전히 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세요. 거창하게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시라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만 버티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스스로에게 말을 거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이라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오래 들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만약 아무도 없었다면 내일은 당신 자신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